현재 전세가 5억인데 전세가 4억으로 하락한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5억이 안 들어오거든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2억 월세라니 부동산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 올라가도 안 되지만 너무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크나큰,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도 문제요, 떨어져도 크나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업자가 아닙니다.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면서 객관성, 무주택자들은 서두르지 마세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 기회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집값 하락에 다주택자들이 오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 정책이 나온 지 지금 2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지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집값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난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이 시장에 큰 타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락세로 접어든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오중고에 시달리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1세대 2주택자는 대출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금을 반환한다거나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이 상당히 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대출 규제를 상당히 강화하다 보니까요, 당연히 다주택자들은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또 전세 자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도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리금 이제 또 상환해야 되잖아요.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데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것 같고요. 또 늦게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로 인해서 많은 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이제 걱정이죠. 보유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인상으로 상당히 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양도도 지금 못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래가 절벽돼 가지고요, 거래 절벽으로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반토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지요, 곧 있으면 11월 30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도 고민에 휩싸여 있는데 과연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인상을 시킬 거냐 아니면 못 시킬 거냐, 이런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만약에 기준금리 인상되게 되면 역시 대출금리도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전국은행연합회가 코픽스가 지금 쭉 인상됐죠.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상됐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상승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들이 걱정하는 게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하락하는 거와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만약에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면 리스크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현재 전세가 5억인데 전세가 4억으로 하락한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5억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갭이 1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1억에 대해서 오히려 임대인,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2억
월세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3% 정도 되게 되면 월 한 3.5%, 월 30만 원씩을 오히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 반환 못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역월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게 역월세 대란이 되겠죠. 이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세입자에게 매월 월세로 주는 역월세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바로 1억에 대해서 이자 3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그러한 오중고는 대출 규제 강화가 되겠어요. 보유세 인상 문제, 금리 인상 문제, 자산가치 하락 문제, 그리고 전셋값 하락의 일부 지역에서 역월세 부담을 질 수가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주택자들의 오중고가 아닌가 생각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산가치가 하락세로 접어든 지금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다 보니까 매수자들의 구매 심리가 크나크게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증가한 지역에서는 도대체가 매매가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절벽이 가시화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경기가 또 침체되게 되면은 역시 갭 투자들 수요가 부재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갭 투자도 상당히 대출 규제 강화로 어려움이 많아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전셋값이 하락한 게요, 올해 들어서 전국적으로 2.46%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14년 만에 최저치로 전세 가격이 하락했는데요, 역전세와 역월세가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택가격이 계속 하향 조정이 된다면 냉각기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11월 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동절기 12월, 1월, 2월, 내년 3월, 4월 이사철에나 어떠한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냉각기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아파트 가격은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특정한 지역입니다. 입지가 좋고 수요가 좋고 늘 수요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약보합세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동산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 올라가도 안 되지만 너무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크나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도 문제요, 가격이 하락해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계속 가격이 전국적으로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면 크나큰 문제지요. 사회적 경제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만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래세 확보가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거고,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 도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도 문제요, 떨어져도 크나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50.8%가 집이 없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은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 아파트 주택은요,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투자가 투기에서 완전히 투자로 변질이 됐는데요, 이제는 투자를 가리지 않잖아요. 인베스트먼트 투자, 인스펙테이션 투기인데 투기 투자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너도 나도 부동산 투기 투자하면 안 되겠죠. 주택은 주거 환경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너도 나도 재테크 목적으로 너무나 투기하는 열풍이 과열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모두가
편안하게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